자, 지금 저희는 양재동에 왔습니다. 저희가 왜 왔어요, 여기? 저희가 왜 왔냐면 뭐하러 왔죠? 건축사무소 기업일 경험하러 왔습니다. 네, 그쵸? 맞습니다. 저희 건축사무소 기업 일 경험을 위해 저희 양재동에 왔습니다. 자, 그럼 가보실까요? Let's go! 저는 이건혁이라고 합니다. 건축사 사무소 코스모스라는 회사랑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쿠이펜이라는 회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코스모스는 친구 셋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어요. 한 3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. 꽤 일찍 시작한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 회사는 이제 주로 학교 공간 쪽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. 요새 학교들이 사람이 많이 줄잖아요. 네. 예, 학령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럼 공간이 비겠죠. 예전에는 못하던 공간들을 막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예전에는 교실, 과학실, 급식실 이 정도가 학교의 전부였다면은 이제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가서 자기도 하고 먹고 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룹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. 공공건축이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긴 한데 굉장히 보람이 많은 직종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스테이 쪽, 그러니까 뭐 단독 펜션 같은 것들이죠. 그쪽이랑 F&B라고 해가지고 카페랑 레스토랑 쪽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파트, 오피스텔 같은 것들 좀 검토 들어오면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.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데랑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이제 두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. 되게 복잡한 시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전연차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. 저는 이제 탕정 그 동네 알죠? 아산 탕정 그 동네 거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들 설계를 좀 했었고요. 거기가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장이 있으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일도 해야 되고 기숙사도 필요하고 주차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오피스, 주차 타워 그리고 뭐 변전소 같은 이런 부대 시설들도 좀 많이 설계를 하게 됐었어요. 그 지금은 공사를 하다가 멈춰 있는데 이제 2단지를 이제 엄청나게 큰 단지를 이제 새로 설계하는 프로젝트도 제가 있을 당시에 마스터 플랜 계획을 좀 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연차에 비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다른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해안건축이라는 데를 갔었고요. 해안은 지금 한 1, 2위 정도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축 설계 회사고 직원 한 1000명 정도 돼요. 되게 괜찮은 중견 회사고요. 대기업은 아니고 거기에서는 요새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LH 아파트에 문제 많이 되고 있죠. 그 설계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뭐 해안에서 했던 설계들이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다른 회사들이 문제인데요. 어쨌든 그 분야에서 설계를 했었어요. 그때도 비슷했어요. 사람은 없고 연차들이 다들 이제 낮은 연차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구성이었는데 이제 윗 연차들이 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하는 식의 그런 이제 벽동기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때도 운 되게 좋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겪는 경험들을 조금 했습니다.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리지드하고 딱딱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해안은 또 그런 것들을 좀 편견을 깨자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아파트 설계를 했었거든요.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. 특히 이제 저희가 1, 2년 차 때쯤에는 업계에서 제일 어린 소장들이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크나큰 뭐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대한 포부 없었고요. 그냥 그 당시에 이 셋이 다 놀고 있었어요. 그 당시에 저도 퇴사를 했고 이 친구도 퇴사를 했고 이 친구도 이직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마침 아는 선배가 뭐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좀 해주지 않겠냐 해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냥 놀고 있던 애들끼리 야 손 비는 사람 좀 모여봐라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와버렸어요. 제가 10년도부터 그걸 시작했는데요. 그때 당시에 제가 2학년이잖아요. 그때 건축 설계 담당 교수님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저희를 지도를 해 주셨었어요. 그분이 이제 아카이빙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아카이브를
개인의 작업물도 그렇지만 인생에 대해서도 아카이브를 해놔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파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수업 내내 하셨어요.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 연구실에 가니까 본인이 공부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첩이랑 이런 설계 도면 같은 거를 이만큼씩 이렇게 다 쌓아두신 거예요. 그것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는데 아 교수님이 우리 나이 때는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. 그래서 지금 이런 건축을 하는구나. 이런 걸 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던 게 자기처럼 이렇게 막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뭐 인터넷 타이핑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걸 이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디지털 아카이브를 해봐라 라고 해서 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.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먹고 자고 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내 기록이겠구나 싶어가지고 뭐 맛집이라든지 뭐 답사지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. 저는 그게 다 제 인생에 대한 아카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앞으로 이제 살다 보면은 또 그 방향이 어떻게든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지금 한 13년 정도 된 거죠. 네. 일이랑 사생활을 되게 명확히 잘 구분하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내 사적 감정이 계속 들어갈 수 있고 내 사생활에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그거를 되게 잘 안 끊어내면은 일이 안 돼요. 네, 일은 일이고 나는 난데 그걸 잘 명확히 안 끊어내면은 계속 둘 중 하나의 종속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제 클라이언트랑 공감을 얼마나 잘하느냐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다른 업역에서도 다 똑같을 거예요. 네. 저는 이제 건축 설계가 전문 기술직보다는 서비스업이라고 보거든요. 서비스업이라고 보다 보니까 결국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뭐 그게 발주처가 민간이든 기업이든 아니면은 관공서든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들을 준비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A를 좋아하는데 내가 계속 B가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 사람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나는 A-를 만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공감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기획을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. 네. 날이 갈수록 기획력에 대한 것들은 더 강조가 될 거예요. 근데 그걸 추진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기획만 하다 보면은 약간 몽상가가 될 수 있어요. 이게 될지 안 될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 좋아 보이네 하고 기획서만 자자자자작 쓰는데 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많이들 망해요. 뭐 저희 회사도 그랬고 기획은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아이디어도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거를 추진을 할 수 있느냐, 실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들이고 혹은 시간 어느 정도 들이고 인력을 어느 정도 들여가지고 현실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느냐,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건축 설계는 기획 설계라고 아예 그 기획을 요구하는 그 설계 단계가 명확하게 있단 말이죠. 그때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해도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걸 실제로 구현을 못 해내면은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 일단 해보지 뭐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기획이 좀 부족해도요. 기획이 좀 부족해도. 시작하면서도 또 이후에 회의를 계속 거치는 그렇죠, 거. 그렇죠. 왜냐면 기획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. 완벽할 수는 없고 맞아요. 초창기 컨셉추얼한 어떤 그 몰랑몰랑한 것들을 기획에서 잘 뽑아낼 수만 있으면은 그럼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기획 단계가 너무 우리 잘 안 된 것 같다, 허접한 것 같다 하고 진도를 잘 못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, 전 특히 이제 스튜디오 이제 특강 같은 걸 가보면은 그런 단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일단 해봐, 일단 그려봐, 그럼 뭐든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. 저는 일단은 이 기술적인 영역의 건축 설계라고 하는 그 부분들,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하죠. 뭐 사업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공사용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되게 기술적인 영역은 곧 AI가 대체를 완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챗GPT가 지금 코딩 하시던 분들의 업역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었고, 실제로 기획력 없으신 분들은 그 챗GPT한테 거의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건축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탁월한 기획 능력을 가진 소수의 건축가만 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면은 그 AI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딸깍딸깍 하는 비용보다
더 저렴하게 용역을 수행을 하든지.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쵸. 우리가 사람인데. 네. 지금도 그래서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데 기획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. 그리고 엄청 그 소수의 기획자들한테는 지금 업계가 갖고 있는 파이에 대한 비용이 다 몰릴 거고, 그러니까 엄청난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. 어떻게 하면 그 앞단부의 기획력을 잘 살린 디자인을 미래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느냐, 요 능력을 잘 갖춘 건축가들이 생존을 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 건축 디자이너, 전통적인 의미의 건축 디자이너 대신에 이제 뭐 AI가 뭐 되게 많은 것들을 대체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그 AI가 만드는 디자인이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. 실제로 구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많은 디자인을 실제로 해석해가지고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코디네이팅하는 직업이 또 새로 생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우리는 어쨌든 건축 행위가 실제로 지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AI는 볼 수 없는 것들,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지력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실제적인 얘기부터 뭐 디자인 관련된 공사용 도면까지 해가지고, 그래서 그런 코디네이팅하는 업역이 또 새로 생기지 않을까,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미 어느 정도는 조금 생긴 것 같아요. 어떤 식이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사업성 검토라고 해가지고, 자, 건축주가 땅을 하나 갖다 주면은 자, 여기에는 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오피스의 인재 수요가 나오면은 얼마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가들이 그 설계 용역을 토대로 검토를 해드렸었는데, AI 바탕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땅 지번이랑 뭐 몇 가지 법규들을 체크해서 넣으면은 그 임대 수익 사업성까지 쫙 이렇게 뽑아주는데, 실제로 그거는 데이터일 뿐이고 누군가는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런 직업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 중간에 코디네이팅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의 또 각광받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. 이 코스모스라는 게 뭐 우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근원적인 걸로 따져보면 이제 질서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. 그리스어의 이제 질서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, 그리고 현재는 우주를 뜻하고 있죠.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같이 다 복합적으로 가져가고 싶어요. 지금 현대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. 뭐 싸움도 많고 뭐 니도 아니고 내도 아니고, 특히 현대 건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일관적인 흐름이 없는데, 어쨌든 우리는 우리만의 질서를 좀 명확히 가져가자, 명확히 가지고 가는 회사가 됐다면은 정말 좋겠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우주를 가진 사람들, 혹은 단체들,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건축을 좀 매개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좀 새로운 얘기들로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희는 회사의 색깔이 막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C가 나오고, 그리고 뭐 E랑 우리가 만났을 때는 Z가 나오고,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.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네, 열정이 넘쳐서 너무 저 재밌었어요. 너무 좋았어요.